자, 오늘 김만권의 정치에 반하다. 네,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었는데 반대하기도 하고 반하기도 하고 이 반하다의 6장 같이 읽었습니다. 대중과 공중. 읽으신 소감들 함께 나누면서 오늘 시간을 마칠까 합니다. 먼저 우리가 공중 화장실로 시작해서 이해를 했고 이제 공중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다시 한번 하게 되는 시간이었는데요. 세영쌤 먼저 해주실까요? 저는 요새 진짜 좀 답답하거든요. 이게 뉴스를 봐도 이렇게 인터넷 뭐 이런 것도 봐도 진짜 답답하잖아요. 이게 희망이 과연 있을까 막 그리고 이제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도 아까 쭉 읽다 보면은 이게 희망적인 말보다 이게 굉장히 아까 약간 좀 더 부정적인 말에 더 공감이 막 가고 약간 상황이 이제 이런 속에서도 그래도 이게 뭔가를 만들어가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저조차도 약간 그래도 이제 사회적으로 관심이 있다고 생각한 저조차도 이제 약간 여기서 말하는 공중과 대중 약간 공중에서 있다가 별로 이렇게 분위기가 그렇지 않으니까 그냥 편하게 대중으로 가버리고 싶은 마음이 되게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든 때도 있어요. 그런 심리가 있지 않을까 나한테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어쨌든 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예전에 이제 촛불에 나왔고 거기에 동조했던 많은 사람들이 저 같은 마음으로 지금 되게 허탈한 마음으로 곳곳에 살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는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근데 이제 지금 상황을 보면은 이제 뭐 굉장히 억압적이긴 하잖아요. 억압적이고 진짜 말도 안 되고 그리고 진짜 답답한데 이런 상황은 그냥 쭉 가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언론이나 이런 데서도 우리의 이런 것들을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뭔가가 이제 나올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 지금 사실 굉장히 노동조합 공격에 지금 나서고 있거든요. 이게 검찰 이용해가지고 죄다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게 어떻게 보면 움츠러진 상황에서 이거를 조금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몇 년 전까지 있을까라는 약간 회의적인 기분들이 조금 저는 되게 많이 들기는 했었어요 그동안. 그러고 이제 약간 여기서 말하는 공중과 대중 사람들의 이제 대중적인 속성들을 또 되게 크게 요새 느끼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노동자 활동을 하면서도 사람들이 같이 뭐 이게 하다가도 눈앞에 있는 이득에만 조금 너무 급급하게 막 그런 뭐 노조 가입하라고 할 때는 가입도 안 하면서 나중에 이제 소급분 나온다 그러면 그거에만 그런 걸 보면 진짜 막 이런 기분도 들다가 하다가 그런 게 왔다 갔다 하면서 약간 이러다가도 또 이런 것 같아요. 이러면서 이제 그거를 그러니까 누군가가 또 만들어주기를 원하는 게 저한테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만들어가지는 못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장이 있으면은 나도 좀 뛰어들 텐데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 또 저는 또 여기서 얘기하는 정치의 엘리트적인 사람들을 또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제 내가 그런 약간 좀 수동적이지 않은가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어쨌든 뭐 이걸 요새 생각이 좀 복잡해가지고 이거 읽으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지막에 여기서도 이제 긍정적인 결론을 내야 돼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어쨌든 그런 긍정적인 막 이런 상황이 있었어도 결과적으로 어떤 또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생기듯이 이제 분명히 여기서 고려 밖에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있을 거고 그게 우리가 될 수도 있고 내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런 마음들을 조금 키워가려는 것들을 지금부터라도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조금 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거를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는 진짜 좀 잘 모르겠더라고요. 지금도. 이상입니다. 네, 많은 의문점을 우리 가슴에 하나씩 다 던지고 세영쌤이 마무리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아까 처음에 책에서도 대중과 공중을 이렇게 분리를 해서 교수님이 계속 말씀을 해 주셨지만, 제 생각에는, 우리 모두는 다 대중이면서 공중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평상시에는 대중으로 살아요. 그러다가 필요시에는 공중이 되어서 뭉쳐지는 거죠. 이게 어쩌면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독특한 혹은 좀 뛰어난 그러한 측면이 아닌가 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고래이기도 해요. 고래 안에서 고래 안에서 많은 삶을 살고 있죠. 평범하고 때로 이기적이고 때로 그렇게 사적 방향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지만 그러나 가끔은 또 고래 밖으로도 나온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고래 밖에 있는 사람 따로 있고 고래인 사람 따로 있고는 아니다. 그리고 고래만으로 사는 사람들도 고래 밖에 있는 사람들 보면서 때때로 저 사람 나랑 같은 고래였는데 밖에 있네 이렇게 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또 그 삶을 통해서나 다른 여러 가지 많은 뭐 언론을 통해서나 점차적으로 변화되어지고 또 공부도 하면서 또 배워나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고래 밖으로 나오는 이들도 또 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의문을 던지신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내가 지금 뭘 할 수 있을까? 엘리트를 기다려야 될까? 어, 엘리트가 있으면 정말 좋겠죠. 그런데 엘리트가 아니어도 우리 스스로가 각 분야에서 내 있는 곳에서 엘리트가 되어서 그러니까 엘리트의 참 뜻을 지닌 그 엘리트가 되어서 지금 할 수 있는 거 그걸 해보면 어떨까? 그 생각이 들어요. 지금 할 수 있는 거. 만약에 누가 좀 이렇게 조직을 해주면 나도 거기 같이 참여할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조직 한번 만들어 보면 어때? 라고 말 한마디 건네보는 거 그런 사람에게 한번 의논을 한번 해보는 거 뭐 퇴짜를 맞을지라도 뭐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서 표현이 된다면 그게 바로 고래 밖으로 나오는 용기일 것 같고 한 발자국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크게 그 이상과 환상을 갖고 있으면 진짜 혐오하게 되고 금방 지치고 포기하게 되죠. 아, 이거 안 돼. 절대 안 돼. 오히려 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더 강도해질 것 같거든요. 너무 큰 건 바라지 말고 일단 여기서 할 수 있는 거 한 걸음, 한 뼘 정도 한번 나가보는 거 그걸 한번 같이 해보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영선 쌤. 요즘의 상황을 보면은 이렇게, 제가 느껴지는 감정은 모멸감하고 무력함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감정 두 개의 공통점은 이렇게 뭔가를 하겠다는 의지를 앗아가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책을 보면서 어디서 그 문장이 마음에 많이 와닿았던 게 현실을 인정하는 태도가 지속적인 노력을 가치 있게 만든다는 그쵸. 그 문장이 되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이 앞에도 보면은 조지 오웰조차도 받아들이고 인내하라고 했지만 그 맨 뒤에는 기록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 기록이 지금 우리가 우리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지속적으로 계속 해나가야만 그렇죠. 한다는 그 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기록을 하려면 객관적으로 봐야 되고 내가 보고 있는 객관적인 것들이 맞는지 자꾸 걸러내는 일들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 비록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지만 이 사람이 뒤에 한 뜻으로 말하는 기록하라는 게 저는 더 오래 마음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이 사춘기와 공생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민주주의는 집에서 시작해야 된다라는 이 말이 저한테 한편으로는 되게 피하고 싶은 현실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 해야만 하는 일이라는 생각도 들어서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던 간에 이 아까 욕구랑 욕망도 그런 것 같거든요. 욕구나 욕망이나 내가 원한다라는 것에 있어서는 그걸 좋다 나쁘다 가치 평가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원하는 그것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지, 객관적으로 이것이 실현 가능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내 몫인데 그 일을 하지 않았을 때 그거는 욕구가 아니라 욕망으로 흘러가 버리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 통찰하고 객관적으로 보고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이런 것들이 좀 지속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보고 듣고
기록하는 거. 그 기록도 행위잖아요. 근데 내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고 듣고 기록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록하고 나도 거기서 같이 움직이고 그러면 진짜 그 양면이 다 같이 공존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고 듣고 기록하고 기록하면서 나도 같이 거기에 행동하고 예, 같이 그렇게 더불어가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수자쌤. 저도 그냥 일차원적으로 저희가 이제 대중과 공중을 같은 뜻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이제 반대되는 개념은 개인으로만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이 대중과 공중이 정치적으로 이렇게 그 교수님 이렇게 풀이를 보니까 고래 밖에서 그 행동하는 사람들이 공중인데 그쵸? 그래서 그거를 어렴풋이 아까 세영쌤도 누군가 그거를 이렇게 해주면 참여할 의지는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나는 과연 그 의지조차 있었을까? 그쵸? 그럼 아까 좀 생각이 들면서 저는 이번 주 일주일 동안 좀 하브루타 책을 좀 많이 읽었어요. 왜냐면 하브루타 오늘 그거 아침에 메일로 보내고 왔는데 그 자격증 코칭 지도사 2급 그거 하면서 아까도 그 지역 공동체 그 교육이 또 아까 저희 항상 무슨 다른 책 나와도 원점이 교육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희 애들도 이제 다 컸지만 여기는 이제 사춘기의 민주주의지만 안 늦은 거예요. 저는 부러웠어요. 그냥 때. 부러웠다. 다시 사춘기라도 돌리고 싶은 20대를. 그랬다면 그 하브루트와 그 이런 책과 했으면 제가 조금 더 좋은 엄마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스쳐가면서 들고. 근데 이제 하브루타에서도 보면 이게 저희 교육은 약간 대학이 목표고 주입식이잖아요. 답이 정해져 있고. 네, 하브루타도 뭐 과연 그게 정답 아니겠지만 그 취지 자체는 이제 질문과 토론과 논쟁을 하면서 정해진 답이 아닌 함께 답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이제 계속 끊임없이 평생 동안 그렇게 공부한다는 그거를 누가 안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저희도 그렇게 컸고 저도 그렇게 큰 사람이 그 우리도 그렇게 양육을 했고 그래서 참 조금 더 많이 일찍 좀 공부 좀 할 걸. 근데 지금도 안 늦었어요, 그죠? 인생 길어도 네. 잠깐 하브루트로 얘기하지만 네. 그래서 아까 거기서 또 한마디 더 하고 싶은 거는 잠깐 맹목적인 뭐였죠? 맹목적인 상태나 그런 맹목적인 충성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아까 그 경험과 논증이 작동될 수 있도록 좀 살아야겠다. 그냥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결국은 교육으로 돌아오는 우리의 많은 이야기들. 감사합니다. 우리 수영쌤. 저는 방금 수자쌤 방금 말씀한 일찍 좀 공부 좀 할 거예요. 사실은 너무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저도 그 생각 많이 했거든요. 모든 죄악은 무지에서 나온다고. 우리가 못 배워서 몰라서 저지르는 죄들이 많잖아요. 저는 종교적인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그 아까 말한 화물연대나 이런 거에 대해서 쟤들 막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무지도 진짜 몰라서 나오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거를 파악하고 내가 좀 더 공부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미 참 반듯한 사람이라는 증거인 것 같아요. 그런 말씀이 그런 표현이. 저는 이 책이 정말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나씩 선물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좋은 게 어쩜 이렇게 순서를 착착착착 순서를 착착착착 이렇게 잘 만들어 놓으셨는지 앞에 국가가 무엇인가부터 시작해서 뭐 평등과 자유 그리고 정의 근데 그 한 챕터를 읽으면 늘 의문이 있어요. 늘 의문이 있으면 그 다음 챕터에서 얘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 챕터에서 그래서 이렇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게 민주주의까지 읽으면서 그래서 어떡하라고 나는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라는 의문이 그래서 늘 그 제가 지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그 여기 이분도 그렇지만
있지만 예전에 저희 지금도 그 과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정치외교학과라는 과가 있었거든요. 제가 대학 때만 하더라도 지금도 있어요. 그러면 전문적으로 그 공부를 한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 거고 경제학과 나온 애들이 그냥 들어가는 거고 공대 나온 애들이 컴퓨터 하는 거고 저는 그걸 제가 생각한 건 그게 꼭 엘리트라는 표현이 여기서 얘기한 엘리트인 것보다 저는 그냥 그 전문적인 사람들 지식인 어떻게 보면 저는 이때까지 엘리트를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방금 이 표현을 읽으면서 제가 생각하는 엘리트는 어떻게 보면 지식인에 좀 더 가까운 그런 쪽으로 생각을 했는데 전문적으로 공부를 한 사람이 그 전문 직업에서 하는 게 뭐가 나쁘다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 엘리트 특권층으로 이루어진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탁탁 읽으면서 이제 좀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번 장도 읽으면서 여지껏 제가 품었던 의문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하고 싶었을 때 나는 그러면 어떻게 참여를 해야 되는 거에 대한 의미는 계속 있었는데 이번 장을 읽으면서 아 내가 대중이었기 때문에 참여할 기회를 갖지도 못했고 참여하는 방법을 몰랐던 거구나. 그러니까 정말 지극히 파편화된 대중으로 있으면서 어떤 단체에 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단체에 소속되지도 않았고 그거를 소속해야 한다는 것조차 몰랐고 무지했던 거죠. 배울 생각이 없었어. 무지했던 거죠. 몰라서 그랬던 거예요. 그걸 몰랐구나. 그거를 저는 이번 이 책을 읽으면서 특히 이번 2장을 읽으면서 알게 되었거든요. 파편화된 대중으로 남는 게 아니라 공중이라는 게 이렇게 뭐 조지오의 공중이라는 없다 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뭐 너무 큰 거는 잘 모르겠고 어찌 되었든 내 개인적 욕망을 분출하는 게 아니라 나도 이 사회에 좀 더 좋은 사회가 되기를 원하니까 목소리를 내고 싶다는 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장, 어떤 공간을 알게 되었다는 거. 내가 찾아보면 무언가가 있겠구나. 우리 처음에 그 말씀하셨던 강아지 좋아하는 사람들은 강아지도 마음껏 뛰어놀아야 되잖아요. 아파트 이렇게 하고 우리 작은 집에 있으면서 시골에 뭐 이렇게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럼 그 공간을 만들어주자라고 목소리를 내는 그런 이거 무언가가 이 사회가 조금 더 좋아지는 다 같이 좋아지는 것에 대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게 바로 공중이라는 거구나. 내가 대중으로 남는 게 아니라 공중으로 뭐라고 해야 되죠? 황골탈퇴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이번 장에서 알게 되어서 저한테는 참 뜻깊은 장이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까 그 교수님이 암 평화 말 이게 2016년도에 이루어졌던 박근혜 그 탄핵을 위해서 모였던 그 공론장, 그 거대한 공론장에서 이 세 가지가 거기에 들어 있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암, 평화, 말. 근데 이 암이라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욕망, 내 욕망이 과연 무엇에 근거한 것인가, 나는 뭘 원하는가에 대한 그 지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내가 그냥 본능적인 욕망에 이끌려서 살아간다면 거기에는 앓이 빠져 있는 거겠죠, 실은. 그래서 앓이 전제된 욕망, 그것은 아름다울 수 있고 용감할 수 있고 굉장히 빛날 수 있다라는 거. 그것을 나 혼자만이 아니라 더 많은 다수와 함께 그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라는 거. 그런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되게 뛰더라고요. 그래서 남의 권리도 존중해주고 나도 존중받고 그런 욕망들이 이게 진짜 욕망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해들이 편만하게 좀 이렇게 이루어지는 교육이었으면 좋겠다. 내 권리만 존중받는 게 아니라 타인의 권리도 존중받아야 하고 그런 욕망들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세상은 조금 더 평화롭고 또 어떤 거칠고 폭력 싸움으로서의 어떤 내 권리 쟁취가 아니라 서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브르타에서 말한 것처럼 끊임없이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고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경청하면서 그런 말로서도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 이런 세계를 지금 우리가 배워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네. 아무것도 모르고 만약에 처음부터 6장만 봤으면 욕망과 욕구 아까 말씀하신 그 구별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미 앞에서 자유란 무엇인가, 개인의 자유란 무엇인가, 사회의 자유란 무엇인가, 그럼 정의란 무엇인가, 우리 개인의 정의는 뭐고 사회의 정의는 뭐고 그리고 민주주의란 무엇인가를 배워왔기 때문에 여기서 공중이 그럼 해야 될 게 무엇인가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앞에 그 내용을 보지 않았으면 이 장을 진정하게 마음속으로 공중의 의미가 잘 오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책을 참 잘 만드셨어요. 네. 네, 그래서 망건 빠야 우리. 망건 빠야. 누구누구를 저는 빠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정신이 아니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그 아렌트의 그 전체주의의 기원 그 책에서도 쭉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전반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 사유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거는 범죄라고 얘기하거든요. 죄, 그것도 범죄. 어렵나요? 그 책? 그 책 좀 어렵긴 한데. 그거 혼자 못 읽겠네. 해설서도 많아요. 그래요? 해설서도 같이 빌려야 돼요. 해설서 같이 봐야 돼요. 해설서만 로 철학 그 시리즈 있거든요. 중고등부라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어려우면 청소년 책부터 들어가는 게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도서관 가서 네. 보고 철학의 시작이 어린이 책이었거든요. 네, 우리 현아쌤 말씀. 저는 인지자의 대변인으로 인지자라는 것들은 공부 못한 애들 신청을 안 한. 우리 길거리에서 우리도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 책 읽으면서 계속 느끼는 게 정치를 왜 내가 보면 되게 불친절했어요. 뭐 자건 우건 네, 왜 내가 이렇게 자꾸 등을 돌리게 만들었는가 뭐 이런 데만 생각 많이 하거든요. 각각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이제 이렇게 자꾸 보니까 그 화들을 많이 내잖아요. 특히 뭐 이번에 대통령 선거하고 나서 막 화를 내는데 그렇게 화를 내나 떠오면 되지. 그랬더니 저보고 너무 순진한 생각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뭐 전례가 없을 때도 해냈는데 이미 또 승리의 기억도 있는데 왜 저렇게들 힘들어하지? 뭐 이런 생각이 사실 드는데 근데 또 이제 한편으로 조금 이해는 되는 게 이제 알면서도 화내지 않는 건 또 얼마나 힘든가 이런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성인군자. 알면서도 안 내려고. 그래서 너무 공부를 못하는 애 쪽이었으니까. 요즘에 사실 제가 닉네임을 앵그리로 바꿀까 요즘 화가 많이 있어요. 이제 10월 29일 이래로 이게 자꾸 화가 나는데 사실 저는 뭐 정치인 이런 걸로는 화 잘 안 나거든요. 쟤네 저러다가 또 아니면 또 딴 애들이 나와서 또 알아서 잘 싸워 뭐 이러는데 이게 이제 목숨은 어떻게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정치인 그럼요. 왔다 갔다도 할 수 그럼요. 있는데 화가 많아서 이제 제가 자꾸 막 삐딱 하더라고요 어디서 보니까. 근데 우리가 이미 이 대중과 공중 사이에서는 줄타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고 이미 뭐 대중으로 돌아가기는 또 그렇게만 살기는 이미 힘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또 그 와중에 아까 가정의 그 집에서의 그 민주주의 다행이다 내가 이거라도 숙제예요. 읽고 애들을 덜 잡고 있는 것 같아. 애들이 저는, 동조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칭찬을 전체는. 그리고 한마디 더. 스사모는 스탬펜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얼마나 이 발전된 형태예요. 우린 사랑하는이 아니라 사용하는. 모임이에요. 저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계속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너무 멋진 것 같아요. 그 사용하는 일하고 이렇게 속았지 사랑 아니야. 네. 감사합니다. 책에서 육아를 배우네요. 다 들어가니까. 맞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수강쌤. 네,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내용들에 조금씩이 다 포함된 그런 공감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이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이번 장에서도 더 그렇고 이렇게 회상하듯이 파노라마가 확 지나가는 것처럼 그냥 잠깐 읽고 말았던 거 아니면 가볍게 알았던 거 그런 것들을 다시 이제 한번 상기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면서 마지막에 탄핵 얘기 나오면서 폭력 대신 말로 우리가 이거를 이끌어냈잖아요. 그 부분에서는 정말 벅찬 이런 뭉클함, 맞아. 예, 뭉클함이 확 오면서 시인의 갈등처럼 우리도 대중과 공중 사이에 어딘가 있다고 하는데 그 우리 중에 저도 분명히 포함돼 있고 근데 왜 나는 그 대중과 공중에서 우리가 됐지라고 반문을 해봤을 때 저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저는 이제 시민이니까 시민 쪽에 가까운 뭔가를
생각해 봤을 때 시민 없는 시민단체 저는 이런 부분들이 시민단체여서 정말 공중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본질이 변질돼서 정부의 이런 어떤 지원을 받다 보니 친정부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민단체들의 이런 퇴색된 이런 순수함이 없는 그러다 보니 대중으로 내 발로 공중을 외면하고 어쩔 수 없이 대중이 돼버린 아니면 내 발로 그냥 대중으로 뛰쳐나온 이런 역할에 지금 위치에 놓여 있는 이런 답답함 예 저는 이런 것들이 조금 문제점 중에 문제점이라고 생각해요. 지난번에도 단체 말씀하셨는데 거기가 혹시 뭐 그린 뭐 이런 데인가요? 어떤 거야?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정부나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받게 되면 아무래도 관변 단체로 전락할 위험성이 크죠. 맞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경실련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안 받아요. 안 받고 이제 후원금으로 예, 그것만으로 이제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어쩌면은 그들이 더 이렇게 건강하게 자생력 있게 단체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돈을 받는다라는 건 어쩔 수 없이 예, 거기 입맛에 맞아야 되고 구미에 맞게 뭔가 해야 그래서 되고 다음 세대가 아닌 다음 선거를 자꾸 그쵸. 도모하면서 자기 쪽에 유리한 쪽이 한 번 더 해 먹어야 자기네도 또 이게 살아남으니까 자꾸 그쪽으로 이제 선거철이 되면 더 강력한 그 색을 띠게 되고 예, 그쵸. 그런 모습들 맞아요. 너무 그죠. 문제라고 좀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 없는 시민 단체 굉장히 크게 마음이 와닿네요. 네, 오늘 대중과 공중에서 다시는 대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예, 강을 건넜습니다. 대중들이 말해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소. 근데 건너 불었네. 대중으로 가려면 계속 여기 갑자기 불편해지는 거지 이제. 죄책감을 네, 그래서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해서 너무 감사하고, 네, 또 한 말씀씩 또 다 들으니까 또 마음에 또 오롯이 또 핵심 부분들이 다시 한번 정리가 되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재문쌤이 저 뒤에 계셔가지고 눈에서 안 보이니 마음도 멀어졌나? 이렇게. 예, 우리 재문쌤 한 말씀 해주실래요? 너의 뒷배가 되겠다. 딱 그 백그라운드로 뒤에서 딱 네, 지금 좀 허리가 좀 아프셔가지고 그러셔서 아유 근데도 끝까지 지켜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자 그럼 빨리 누우시지 그러네. 네 감사하고 또 이렇게 수강생께서 핸드크림이죠. 네, 이렇게 예쁜 걸 만들어 오셔서 우리 제가 보면서 갱도 아닌 갱도 아닌 갱년기 속에 저희들은 다 갬성이 너무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그 중간 같아. 동그라미가 네 네, 중간. 선생님 선물할 때 이거 이렇게 해서 이거 원래 너무 샌드위치에도 좋네요, 붙이고 하는 진짜. 건데 이 아이디어가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아니 감사드려요. 너무들 맨날 베풀어 주셔가지고 보답할 길이 없어가지고 그냥. 베푼다는 거는 배를 푸는 거네. 분노를 그런 식으로 아직까지 딱히 할 일 없다. 감사합니다. 두 가지 종류네요.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